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16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 개인택시 시세 등락이 좀 많다면서요? 예, 이번 주에는 춘추 전국시대예요. 오르고 내리고가 좀 빈번하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1억 1,5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부산 1억 10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대구 6,6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인천 1억 2,400만 원, 드디어 100만 원이 상승해서 1억 2,400만 원이 됐습니다. 광주 1억 4,500만 원, 대전 1억 2,8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울산 1억 30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세종 2억 2천만 원, 제주 2억 2천만 원, 전주 대비 상승했습니다. 네, 대표님 왜 이렇게 이번 주 개인택시 시세가 춘추 전국 시대가 된 거예요? 예, 명절이 끝나고 전에도 제가 방송했잖아요. 본격적으로 동절기가 시작되면서 등락폭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대로 거래량이 많은 도시와 거래량이 적은 도시에서 이제 편차가 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오르고 내리고가 된 거죠. 그리고 이 9대도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제 올라가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했는데도 많이 등락폭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통상적으로 2달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는데 이번에 등락폭이 좀 심해가지고 그걸 다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이 전수조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기사분님들, 그 다음에 개인택시 조합, 구청, 몇 군데 매매상사 이렇게 토탈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거든요. 우리 개인택시 기사님한테 물어보면은 가격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우리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을 말씀을 자꾸 하신다고. 그래서 조합에 전화해도 조합도 개인택시 조합 이사장이 자기 인기 위주로 해서 금액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실제 거래되지 않는 금액을 말씀하는 거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매상사에서 신고하는 금액이 낮게 측정되고, 매매상사가 가장 정확한데 매매상사도 저희가 하도 전화를 하니까 정확한 금액을 안 알려주는 거죠. 왜 당신은 수도권에 서는데 지방 개인 택시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문을 구했고 자꾸 이제 좋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개방적으로 해서 많이 오픈을 시켜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가격이 근사치에 좀 와닿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서울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이 왜 올랐을까요? 그동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법인 택시, 휴먼 택시 1,000대, 500대 개인 택시로 전환한다 해가지고 많이 동요를 했는데 그 동요가 이제 잠시 주춤해진 거죠.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던 매물이 다 빠진 거예요. 매물이 다 빠져서 시중에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0만 원 정도가 상승한 거죠. 예. 서울시에서 발표한 휴업택시를 개인택시 500대로 전환하는 그 추진 경과는 아직 나온 게 없죠? 아직 정확하게 해서 실시되진 않는데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그만큼 개인택시 하신 놈들이 관망하는 거죠. 금액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씩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억 2,300의 매물이 거래가 됐는데 저번 주까지 거래가 됐는데 매매업소 몇 군데에서 1억 2,400을 받으면서 매입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올려버리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2,300에 팔았는데 매물이 안 들어오는 거죠. 다른 업체에서 그 금액을 높게 평가해서 좀 더 주니까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안 들어가지고 저희도 이번 주에는 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00만 원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지역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억 1,0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2억 2천이 된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성이 좀 확보가 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해서 마지막 거래하신 분이
2억 2천에 팔았다면은 그 금액이 2억 2천이 돼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지역의 폐쇄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양수 교육 받아가지고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서 대기하고 있는데 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웃돈을 주는 거죠. 1년 교육 기간이 끝나버리면은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웃돈을 주고라도 사다 보니까 가격이 천정무지로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매물이 없다 보니까 거의 교육기간이 끝나니까 돈을 더 웃돈이라도 더 주고 하다 보니까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가 편차가 심한 거죠. 예. 대구는 그러면 왜 100만 원 정도 빠졌을까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한동안 과열돼가지고 소폭 올랐잖아요. 네.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채산성이 좀 그렇게 맞지 않는 거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보니까 주춤하시는 거죠.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 하시는 분들이 개인 택시를 선호하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률이 없기 때문에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그래도 내가 투자한 금액도 있지만은 일을 해서 일정 금액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수치가 나오질 않으니까 개인 택시가 좀 주춤해지는 거죠. 이 손님이 없는 도시는 그래서 금액이 높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대전이 오른 이유하고 울산이 내린 이유는 뭘까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요자가 찾다 보니까 매물 공급하고 살려는 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니까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1억 선에서 1억 500까지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올라간 것도 좋지만은 그만큼 개인 택시를 살려는 분들도 금액이 200, 300 올라갔다 해서 큰 차이 나지 않지만은 그래도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망세로 돌아선 거죠. 예. 대표님 그러면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개인 택시 시세 등락이 이렇게 많을까요? 더 떨어지는 것은 좀 주춤해질 거고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이제 치중될 것 같은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1억 1,500인데 시중에 매물이 없으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더 오를 거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1억 2,400에서 매물이 계속 안 나오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 주 거래건 중에 대표님 기억나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번 주에 모처럼 만에 젊은 분이 개인 택시를 사러 오셨는데요. 이분은 85년생. 이분 같은 경우는 양수 교육을 몇 차례 실시했는데 계속 떨어진 거죠. 떨어져가지고 기다린 시간에 어차피 가정에 생활비는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 택시를 했어요. 법인 택시를 하다가 법인 택시도 아니다 싶으니까는 법인에서 협동 택시를 돈 주고 이제 3,200만 원 주고 임대해서 썼는데 본인이 협동 택시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공교롭게 잘 돼가지고 개인 택시 교육 양수 교육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번에 진행하게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본인이 법인 택시도 해보고 협동 택시도 해봤는데 본인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어가지고 그 돈을 다 마련하지 못했는데 부모님 찬스를 좀 쓰신 거죠. 부모님 찬스를 좀 써가지고 부모님이 아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개인 택시를 계약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협동 택시 할 때 본인이 소나타 차량을 사가지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협동 택시에서 그 차량을 본인 차량이니까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 차량에다가 개인 택시 남바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차는 별도로 구매 안 하시고 본인 차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남바만 가지고 남바만 사면은 바로 진행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잘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협동 택시에 들어가면 그 조합원을 탈퇴할 때 그냥 쉽게 탈퇴하고 나올 수가 있나요? 그게 문제인데요. 쉽게 탈퇴하고 나오는데 탈퇴하고 나오는 건 좋은데 누군가 대신 한 사람이 또 들어가야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잘못되는 거죠. 협동 택시에서 만약에 협동 택시라는 개념이 법인 택시 남바를 명칭을 바꿔가지고 조합을 설립해서 협동 택시라고 해서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협동 택시 사업주가 그 받은 돈, 보증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보증금 관리가 안 되면은 돈을 못 내주는 거죠. 그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돈 가지고 그걸 내주는 형 스타일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 택시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그런 게 좀 나쁜 점이에요.
돈 관리를 잘해가지고 관두는 시점에서 바로바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네네. 대표님, 오늘은 개인 택시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개인 택시 보험이 일반 승용차 보험보다 비싼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승용차는 움직이는 키로수가 좀 적잖아요.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적게 했으면은 마일리지 혜택을 봐가지고 다음 보험 갱신할 때는 일정 금액을 돌려받잖아요. 그런데 개인 택시는 평균 나오면은 하루에 300km 이상을 주행을 하신다고. 그리고 손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일반 자가용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움직이는 키로수가 적기 때문에 사고율도 적지만은 개인 택시 같은 영업용은 키로수도 많고 손님을 많이 모시고 계속 내리고 타고 오면서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키로수를 움직이니까 사고율도 그만큼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개인 택시 하시는 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불합리한 거에 빠져가지고 손해를 보시는데요. 개인 택시는 100만 원 미만은 될 수 있으면 현금 처리를 하셔야 돼요. 네. 조그마한 거라도 20만 원, 30만 원짜리도 보험 처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는 가벼운 사고 냈는데 상대방이 너무나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에이, 그냥 보험 처리해버리지 해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절대적으로 소액 금액 가지고 절대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할인 할증이 있는데 사고를 안 내고 계속 가면은 36%까지 보험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좀 적은 금액 가지고도 계속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보험 할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할증이 되는 거라고. 할증이 되면은 3년간 그 금액을 유지하기 때문에 소액 금액 가지고는 절대 보험 처리하지 마시고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자기 분담금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보험 처리하지 말고 소액은 현금 처리하는 게 보험에 유리합니다. 예, 예. 네. 개인 택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보험에 가입하면 좋아요? 개인 택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개인 택시에는 공제보험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공제보험을 드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런 거니? 공제보험은 일정 금액의 사고를 내면은 일정 금액에서 한도에서 묶이거든요. 묶이고 인상률이 좀 적어요. 사고가 빈번하신 분 같은 경우는 많이 내는 분들은 1,000만 원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넘어가는 금액이 인상률이 크다고. 공제는 그래도 일반 보험보다는 인상률이 좀 적은 거죠. 일반 보험으로 가셔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인상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금액이 너무 커지면 추후에 다시 일반 공제보험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거죠. 공제에서 받아주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방법은 일단은 공제에 드셨다가 내가 보험을 사고를 내 가지고 보험료가 많이 상승됐을 때 일반 보험으로 갈아타는 거지. 처음부터 일반 보험 들었다가 공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공제에서 보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제에 들어서 내가 사고가 많아가지고 보험이 혈증이 많이 됐을 때 그때 일반 보험으로 갈아타서 할인을 받는 게 많습니다. 예, 예. 대표님, 개인 택시 보험은 한 얼마나 돼요? 그 금액이? 차차 빠진 금액이 1년 계산으로 했을 때는 300만 원 정도. 네네. 그 다음에 자차가 추가되면은 소나타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가 더 포함이 되니까 한 400 정도가 되는데 그런 낭패 보는 사례도 좀 있거든요. 개인 택시 보험을 드는데 오래된 차 같은 경우는 자차 보험을 안 들어도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히 자차 보험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영종도에서 이러는 젊은 친구인데 전기차를 운행했는데 큰 사고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배터리 가격이 크잖아요. 네. 거의 배터리 가격인데 이분이 자차 보험을 안 들었는데 새로 차를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뽑은 차 할부금이 있고 다시 차를 뽑아야 되니까 이제 부담이 컸는데 이거 수리도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수리가 안 되는 거죠. 어차피 폐차를 시키고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차를 사려면 전에 차 할부금을 다시 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해서 빚을 내가지고 그 보험 처리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내가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더라도 자차 보험을 들어놓는 게 추후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너무나 그 금액이 사고 나면 크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보험 혜택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예. 그럼 대표님 보험 가입 시 실제 그 낭패를 본 사례 있으면 그거 하나 좀 추가적으로 소개 하나 해주시죠. 지금 방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나는 운전 잘하니까 자차는 안 들어도 돼 하는데 택시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내지 않고 타인이 와서 받거나 내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차 보험은 들어놓는 게 본인들한테 좀 더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운전에는 자신감이라는 게 필요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고 내고 싶지 않아도 사고는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차가 고가 차량이고 그러면은 자차 보험이 좀 비싸더라도 들어놓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무사고해서 잘 가게 되면은 36%까지 보험료가 떨어지니까 무사고로 사고 안 내는 게 최선의 방법이죠. 예. 마지막으로 개인 택시 보험 가입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십시오. 개인 택시 보험에 들을 때 내가 공제에 들을 건지 개인 일반 보험에 들을 건지 그 룰을 잘 알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데 일단 공제에 드시는 게 맞습니다. 공제에 들어서 공제에서 사고가 많아가지고 보험 금액이 커졌을 때 타보험으로 옮기는 게 맞는 거지 타보험에 들어가지고 보험 사고가 많아가지고 금액이 커지면은 일반 공제로 넘어올 수 없으니까 그 점을 좀 유념을 하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11월 16일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세 변화가 좀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다음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한테 개인 택시 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기도 하고 개인 택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인데요. 보험은 일단 공제 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일반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다고 대표님이 얘기하시니까 이 점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